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제 9월이 시작되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내일부터 비 오고 이제 낮아진대요. 아, 그래요. 예, 예. 가뭄이 많이 있는 데는 또 심해가지고 물 부족으로 예, 맞아요. 강릉 같은 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동안 어떠셨는지요? 우리 은빛수다방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월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이제? 예. 지금 강릉의 그 폭염 때문에 예. 가뭄이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예. 물을 그냥 전국의 소방차를 다 불러들여 가지고 막 물을 갖다 공급을 하고 이런 제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소방차로 전국에서 막 불러들여 가지고 물을 그렇게 예. 집단으로 갖다 쏟아붓고 그걸 예. 또 그 시민들한테 배급해주고 이러는 거 처음 보는데요. 엄청나게 가뭄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름철에 씻지 못한다는 고통이 정말로 얼마나 심한 건지 우리도 가끔 가다가 어디 가보면 심하게 외출했을 때 돌아와서 씻지 못할 때 그 찝찝함 뭐 이런 게 굉장히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번 여름엔 저희들에게 굉장히 폭염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기후 온난화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지구를 돌보는 일에 뭔가를 하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맞아요. 에어컨이 이제 필수품이 돼 버렸고 에어컨 트는 것도 이제 에어컨 옛날에 장식품이었다면 트는 일수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의 여름에는 다 에어컨을 켜고 있는 집안에서도 전기세가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기후위기나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네. 행동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조금 절약한다면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제도적으로도 뭐 태양광을 의무한다든가 뭔가 여러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이런 걸 지을 때도 사실 그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단열이나 지붕 두께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냉방 난방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라기보다 극한극소의 또 나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또 하면 에너지 절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예. 네. 우리 윤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냥 뭐 지금 오시기 전에 말씀도 이제 나누어 드렸는데 예. 손자 군대 간 걸로 그냥 오로지 거기에 매달려서 편지 쓰고 전화 받고 방문하고 그걸로 이제 올여름은 그냥 다 이제 보냈습니다. 아, 보내셨군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정 선생님? 날씨가 변화 참 이게 탄소 배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근데 그 세계적인 기구에서 이거 탄소 배출을 저감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참 차례차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힘이 있는 트럼프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 참 앞날이 암울합니다. 지금 가뭄이 강릉도 했지만은 옥천 지방도 가물어요. 지금 가물어서 김장을 심는데도 뭐 가물어서 뭐 잘 안 산다, 뭐 심지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참 전 국민 아니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까지 왔는데 그 왜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트럼프 참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고지우 PD는 어땠습니까? 네. 방송은 매주 나갔지만 저는 매주
뵙던 선생님들을 월요일마다 뵀었었는데 한 달 동안 못 뵈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도 가물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답다. 오늘 촉촉한 비가 내렸네.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은 가뭄의 단비인가요? 맞죠. 이제 비가 실제로 많이 와야 될 텐데. 온대요 이제.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제 아는 후배 중에 이름이 춘우가 있거든. 춘우. 춘우. 봄비. 이름 좋다. 그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좀 준비해 주신 원고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유재 선생님부터 한번. 예, 저는 오늘은 이 옥천군에서 일어나는 소식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 4일날 9월 4일날 2시부터 행사가 있대요. 옥천 가양 복합 문화센터가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 개관식의 일환으로 체험 행사, 그다음에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러한 개관식에서 하는 행사들에 참여하셔가지고 즐거움을 더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소식 하나 하고요. 옥천 군민 누구나 충청도민의 삶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서전처럼 영상으로 보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특히나 본인들의 이야기를 본인이 이렇게 만들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튜버들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참여하고 싶으신 옥천 군민들께서는 그 읍내에 있는 노인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복지관에 와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참여를 희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해드리니까 거기다가 하시면은 뜻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알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 뉴스 이 전달자가 우리 됐습니다. 우리 중요한 뉴스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어쨌든 가양복합센터의 그 기공식인가요? 개관식. 이거 이제 가양 저 양수리 근방에도 가와리 양수리를 줄여서 가양복합센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도서관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죠, 그죠? 거기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그래요.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암만 해도 문화적인 복지적인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는 친구들이 좀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맞아요. 평생 프로그램으로 여기 군민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려면 좀 멀어 했거든요. 야간이니까. 근데 그쪽에 생기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저도 일부는 제가 듣던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조금 저는 좀 멀게 다니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예, 근데 뭐 그런 센터가 여러 군데 있으면 암만 해도 관심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다른 뭐 군민들끼리 이렇게 정서교류도 좀 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배움의 길도 좀 더 넓어져 가지고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원 선생님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정 선생님이랑은 하는 게 좀 몇 개지. 자주 만났어요. 방학이지만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한 이웃 오빠 같은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리더스 클럽도 같이 하지. 방송도 하지. 저희 한 11명쯤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하시던 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귀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창수 선생님은 한번. 네, 저는 지난번 그 1학기 여름 마지막 그 학기에 그 김해의 파사석탑이라는 그 인도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보는 예. 그거에 대해서인데 오늘도 거기에 잇따라서 지난번 그 파사석탑을 가져온 것은 인도에서 그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봤는데요. 오늘은 가야가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제 예, 정반대의 것을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가야의 기독교 유입의 새로운 해석. 지난번 가야의 불교 유입에 관련된 것을 파사석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불교와는 좀 다른 기독교 전파와 관련된 것을 보려 한다. 김해대학 박세진 교수가 2024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 고고학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18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박 교수는 이보다 훨씬 앞당겨 이미 가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학회에 참석한 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아주 무시하는 태도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인 미셸 교수는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박 교수와 함께 그가 발표한 곳의 흔적들을 조사한 후 인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해 가야에 대한 것으로 김수로 왕릉에 있는 쌍어문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오병이어, 성경에 그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이제 몇 천 명을 먹였다는 그 오병이어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 물고기 쌍어문이 그 인도의 어떤 지역의 그 하나의 문양이 바로 이제 불교와 함께 이제 가야에 들어와서 그 김수로 왕릉 앞에 쌍어문으로 돼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기독교 오병이어로 이제 달리 본 겁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 영주 평은면에 있는 도마바위 또는 분처바위에 대한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바위에 새겨진 이 상은 그 일반적으로 불상으로 알려졌었는데 바로 기독교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한자식으로는 도마라고 이제 본 겁니다. 상 옆에 새겨진 글자가 도마라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위는 원래 불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1987년 영등포여고 역사교사였던 유우식 선생님이 처음 찾아내서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자기가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방문해서 그 이끼, 숲 이런 거에 덮여 있는 걸 다 손수 걷어내 가지고 이 상을 찾아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에 목 위는 없어졌어요. 밑에 이제 몸하고 손하고 그 옆에 글자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수인이라는 것이 무드라, 주로 이 무드라는 불상의 손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불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가 전에 한번 문제도 낸 적이 있는데 불상의 수인하면 이제 요렇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그 수인보다는 아마 혹시 제일 우리가 알려진 그 석굴암의 불상의 수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상이 아니에요. 혹시 그 석굴암의 수인이 어떤 건지 보지 마시고요. 보고 말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있는 거 어떤데? 이렇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손은 무릎에 이렇게 놓고 한 손은 땅바닥을 놓고 있어요. 이 수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 부처님이 이제 그 보리수 앞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뭐 어느 수행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예. 그 마귀의 수행을 받다가 딱 손을 요렇게 하니까 마귀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인인가 하면 항마 촉지인이라고 해요. 마귀를 항복시키고 땅을 지배한 손이다. 그러니까 그 석굴암에 있는 수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앉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상은 수인이 불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수인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걸 보면 이게 불상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손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두 손을 모아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얹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인으로 봐서도 이런 거는 불상에 없는 것으로 기독교와 관련됐다. 그런데 바로 요 수인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다른 나라에는 그 불상이 아니라 그 기독교의 상에 요런 그 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 불상이 아니고 그 기독교의 상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옆에 글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사진에 보면 뭐 이상한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바로 도마. 그러니까 도마는 원래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고 다른 제자는 다 부활을 믿었는데 이 제자는 그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혔던 자국,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던 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할 만큼 의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마가 실제로 인도까지 온 흔적은 기독교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인도까지는요. 그래서 인도에 보면은 그 도마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다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인도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 지금 논문을 발표한 이 사람은 바로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언제 왔느냐? 바로 이 주장에 의하면 가야 시대에 왔다. 그러니까 가야 시대에 그 불교가 온 게 아니라 기독교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사석탑도 그 바로 도마가 있었던 인도 지역에 그런 돌이 많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안동에서 여러 번 그 학술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2016년에 그 안동에서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학술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 영국 에딘버러 대학 윌리엄 스탠리라는 교수가 바로 인도에도 여기 그 상과 같은 것이 있다, 그림이 있다. 그래서 바로 요 손 모양이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손 모양이라고 이제 이 영국 그 교수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바위는 그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고 바로 가야에 불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짧게 했지만은 이 유식이라는 그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 보면은 구지봉의 구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또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분처바위, 즉 도마상이 그려진 이 바위는 언제 그럼 이게 새겨졌느냐, 이 바위가 바로 그 글자가 또 새겨져 있다네요. 이 바위상 밑에. 근데 글자는 너무 이렇게 그 낡아가지고 잘 안 보이고 해서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바로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에 이 상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광개토왕이 언제 이쪽으로 왔느냐? 바로 5세기 409년에 그 영주, 봉화 뭐 이제 요 그 지금의 경상북도 쪽이죠. 거기에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 그 고구려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고구려 시기에 이 상이 만들어졌는데
관계 토왕이 침입한 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부석사 가는 길목에 그 고구려식 무덤이 있어요. 그 삼국시대 신라식 무덤하고 백제식 무덤하고 고구려식 무덤이 달라요. 고구려식 무덤하고 백제식은 같아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기 때문에 무덤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부석사 가는 길가에 고구려식 무덤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는데 참 문화재에 너무 관심이 없는지 이 무덤을요 막 들어가게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저도 몇 번을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주장으로 가야에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뭐 여기를 엄청 많이 답사를 간대요. 그래서 그 영주 시민 신문이라는 데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오는 걸 어떤 관광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길도 넓히고 주차장도 만들고 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관광의 목적을 그 글로 또 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기독교가 이렇게 일찍 들어왔다는 근데 이제 실제 요 글자를 보면은요 이게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요 그 우리나라 네모 글자 비슷한 그러니까 도마라고 쓰는 게 우리 발음으로는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네모 글자 비슷한 거 또 영어의 소문자 I 비슷한 거 그다음 X자 비슷한 거 또 뭐 하여튼 이 글자가 그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새로운 발상의 것이 또 가야에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건데 대신 천주교는 여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성당에 대전 가톨릭대학 교수였던 신부님이 오셔서 조금 이제 조용해지면 요거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학술적인 우리 김해 가야에서 당연히 가야면 불상이나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관련한 손의 모양으로 예. 추정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전자의 지식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한 선생님 한번 이거 예. 우리 윤 여사님 말씀하시는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언젠가 내가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고인돌 있죠? 고인돌 가야 고인돌 고인돌이 무덤보다는 기독교의 재단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또 그런 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예. 가야의 기독교하고 이 고인돌의 재단, 기독교 재단 이런 얘기가 좀 연관돼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개신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개신교에서는 어떤 그 좀 증거 자료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요. 예,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인 구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답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석호리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석호리는 물 맑고 산임 좋고 공기 좋은 참 아름다운 전형적인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뭐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라면서 호연지기를 길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평생 해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강물이 빠지면 우리는 개를 잡으러 강둑이나 밭도로 삽을 들고 갑니다. 머리에 털이 있는 민물 참개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강물이 자주
불고 수위가 높아지면 개들은 물가에 항상 물가에 이 집을 짓고 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오래 계속되면은 자연적으로 생활하는 위치도 따라서 그 물가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물가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삽니다. 그러다가 물이 쭉 빠지면 그 개굴은 그냥 밭두렁이나 강둑에 덩그러니 굴만 남겨집니다. 우린 그 습성을 이용하여 그 개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한 1m쯤 파고 그 개굴에 손을 푹 집어넣으면 손끝에 개가 다 잡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손이 안 닿아 잡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풀을 뜯어 뚫뚫 말아 그 개굴을 꼭 막아놓습니다. 그러고 이튿날 가서 그 풀 마개를 빼내면 그 문 앞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오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잡이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이나 그 시절엔 곡식을 집으로 만든 가만이나 둥구먹 뭐 이런 곳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쥐들이 쉽게 곡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천적인 구렁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귀하고 보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맨 구렁이 천지였습니다. 아울러 그 시절엔 돌담들이 많이 있었고 그 돌담에 호박도 기르고 박도 기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쥐들은 돌담은 놀이터고 숨는 장소이고 이웃집을 놀러가는 골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구렁이도 그 돌담에 자주 출몰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때 우리 꼬마 친구들이 떼몰려서 그 돌담길을 지나갈 때 커다란 구렁이가 그 돌담 속으로 쓱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개구장이 중이가 그 구렁이 꼬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그 구렁이는 굽이굽이 돌 틈에 몸을 휘감고 배 비늘로 버텨 딸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준이는 슬쩍 누쳐 구렁이를 긴장을 풀게 한 후 순간 덥석 잡아당기니 싹 끌려 나왔습니다. 1.5m쯤 되어 보입니다. 뱀꼬리를 쥐고 있는 준이도 겁이 나서 휘휘 내두르더니 휙 던졌습니다. 그 뱀은 어디로 갔을까요? 구경하던 아이들의 목에 휙 감겼습니다. 어머 뜨거라. 아이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뱀도 놀랐겠지만 다행히 살아 불섭으로 자취를 감쌌습니다. 쥐가 많으니 길냥이도 살판 났습니다. 온몸이 검고 발끝과 주둥이가 하얀 이쁘게 생긴 길냥이가 늘 우리 집을 드나들며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는 그 길냥이가 너무 예뻐서 어떻게든 붙잡아서 안아주고 싶고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잡으러 달려가면 길냥이는 담을 훌쩍 뛰어넘어 사라지곤 했습니다. 나는 꾀를 냈습니다. 늘 다니던 길목을 부엌문을 떼어서 막고 우리 집 뒷 방문을 열어놓고 길냥이가 나타나자 그 나갈 만한 위치에서 고양이를 쫓으니 길냥이는 잽싸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른 뛰어가 방문을 닫고 살금살금 다른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니 그 길냥이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니 나갈 곳을 찾다 갈 길이 없자 책상 밑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됐다 싶어 살금살금 기어가 손을 내밀어 고양이를 잡으려는 순간 고양이는 나의 팔뚝을 냅다 후리치며 내 팔뚝을 핥히고 방문을 냅다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내 팔뚝은 길게 핥힌 발톱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픈 것도 있고 다시 고양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고양이는 돌담을 띄워 멀리 사라졌습니다. 쥐 잡는 날, 쥐가 워낙 많다 보니 정부에서 전국에 쥐약을 나눠주고 쥐 잡는 날을 지정해 일시에 쥐약을 놓게 했습니다. 그날도 온 마을에 쥐약을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죽은 쥐를 주워 한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쥐만 잡은 게 아니고 온 마을 개들도 다 죽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뒷동산을 오르고 있을 때 그곳에서 검은 길냥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못 안아주던 길냥이를 한참 동안 안아주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야, 아유, 너무 잘 쓰였네요. 이게 스토리가. 마지막 부분이 진짜 눈물 나네요. 우리 석호리 보면 석호리에 얽힌 이야기. 석호리는 손씨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예, 손씨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집성촌인데 돌고리라고 하고 돌고리도 있고, 예. 예. 진걸도 있고, 진걸도 있고 돌고리에 사신 건가요? 함티. 함티. 함티는 또 잠겨가지고 이죠. 예, 함티는 다 없어졌습니다. 물에 잠겨가지고 되게 가까워 뭐 멀지는 않습니다. 홍묘거리 8km, 8km 정도. 청풍정 8km? 있는데 청풍정에서 보면 그 물 빠지면 지금 물 빠지면 함티 그 옛날 학교 자리가 지금 나타나요. 예 보이겠네요. 학교 자리가 나타나. 학교 이렇게 있었던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좀 보일 것 같고요. 보면 그 옛날 함티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석호리 이야기는 끝이 없는 것 아, 같아요. 맞아요. 끝없습니다. 어렸을 때 참 마음 놓고 뛰어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우리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많이 놀아야 돼요. 여기서 그렇지 뭐 공부해라 뭐해라 이런 게 없어 자유롭게 놀았기 때문에 참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 우리 고피디님은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오늘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의 제자가 가야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부터 정말 선생님의 석고리 어린 시절 추억 진짜 그런 위험천만한 한 번도 구렁이 못 봤죠. 어제 못 저도 봤죠.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진짜 저희 세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렁이하고 뱀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구렁이는 두께가 엄청 굵잖아요. 구렁이는 개체가 크고요. 일반 뱀들은 그거보다 작습니다. 어느 근데 정도로 굵어요? 구렁이는 크면은 이렇게 크고 1.1도 정도 이렇게 크고 구덩이는 독이 없어요. 물어도 별로 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뱀은 뱀도 독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독사가 그 중에 가장 독이 많고 일반 뱀, 꽃뱀이나 뭐 이런 거는 독이 약간 적습니다. 근데 구렁이는 훨씬 독이 적어서 물려도 그렇게 뭐 큰 피해. 거의 뭐 초가집이 위에 살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초가집 위이고 뭐 돌담이고 뭐 옛날에는 쥐가 많으니까 그냥 다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없죠. 뭐 집 구조도 그렇고 없습니다. 자꾸 약치고 막 지금은 이러니까. 천연기념물 됐잖아요. 구렁이가. 구렁이가. 그래 못 잡기 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엔 진짜 이 육지에는 구렁이가 많았고 저수지에는 가물치가 많았는데 그죠? 예. 근데 많이 없어져가지고 가물치는 또 외국에 가서 생태 교란종으로 또 우리 뱀이 가물치가 거의 싹 잡아먹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인데 베스마냥 그냥 모든 물고기 그냥 싹 닥친 대로. 가물치가요. 예. 훌륭하네요. 저수지에 우리 잡을 때는 영양가 있는 그럼요. 가물치 그거 보약하는 걸로 쓰잖아요. 산후 보약으로 산모한테 이렇게 싸먹었잖아요. 보약으로 쓰는 거죠. 근데 아유 가물치나 구렁이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때는 구렁이 뭐 수없이 보죠. 많았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보면은 가물치를 파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찾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만큼 숫자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시골에는 아직도 뱀이 있어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뱀 있죠. 저희 그쪽 텃밭 있는데도 뱀이 나타나가지고 저녁이면은 뱀이 안 보이니까 빨리 그쪽으로 안 가고 이제 밝은 쪽으로만 오는데 저희가 뱀을 무서워하니까 어느 날부터 개가 뱀을 잡더라고요. 그렇죠. 고양이도 뱀 잡잖아요. 네네. 고양이도. 근데 저희 개가 뱀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자랑하듯이 죽은 걸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뱀을 못 봤는데 우리 집 개가 마누니가 어느 날 보니까 뭘 이렇게 길쭉한 걸 끄집어내놨어요. 아이고, 징그러워. 보니까 징그러워. 아이고 이게 뭐지? 보니까 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을까 보니까 길이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구렁이인가 보네.
긴 거 구렁이는 아니 살은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렇게 굵지는 크지는 않고요? 않았어. 한 두께가 한 뭐 지름이 한 10 10cm면은 엄청 굵은 건데요. 10cm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름. 그러면 한 7, 8 되나 봐요. 근데 그거를 배를 이 개가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막 나 있어가지고 이 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아우 징그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개가 있던 데는 거기를 못 난 가는데, 무서워. 예, 뱀이 아직도 그렇게 또 살아서 다니나 봐요. 시골이라 그런지. 아유, 무서워. 어쨌든 아이고 되게 한 달 동안 쉰 만큼 이야기들을 예. 뱀 많이, 이야기. 예, 축적해 와서 오늘 첫 방송이 이제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옥션을 곳곳을 누비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채집해서 이 시간에 좀 같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신청곡 우리 선생님. 아, 저는 좀 이제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이야 되게 신세대시네요. 잔나비. 아, 잔나비 노래가 조금 서정적이고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윤철수 선생님은 패튀김에 예. 가을이 오는 소리. 어제 대전을 갔다 오는데 보니까요. 나무 위쪽이 색이 약간 변했더라고요. 노란 빛이 나더라고요. 나무들이요. 마른 건가 아니면은 가을을 그래도 알리고 있는 건가? 가을을 알리는 듯한 느낌을 그래요? 받았어요.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군요. 예. 좋습니다. 우리 정한 선생님은 네, 우리 동료 연배들한테 캐덴이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캐대원. 근데 캐대요. 캐덴의 골든 이야. 아주 신세대 신세대야. 야 신세대가 아니고 신세대. K-팝 데모넌터스의 골든을 예. 저는 삼산에 모르겠어. 삼산에 모르겠어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나와주셔가지고 영동은 또 9월부터 9월 12일부터 세계 국악 엑스포가 맞아요. 또 돼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포도 와인 축제도 같이 섞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영동 나들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 타면 바로니까. 아니 그 영동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영동 국악원에 가보셨죠? 예예. 거기에 혹시 예. 돌로 만든 예. 큰 그 연꽃 그 봉우리 같은 모양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걸 한번 보고 싶은데 있을 겁니다. 도로 옆에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영동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오니까 그 국악원으로 옮겼더라고요. 아 영동 문학관이라고 국악 심천의 난계국악촌 근처인데 예, 난게 예,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뒤에 뒤뜰에 있습니다. 예, 한번 그랬군요. 보시면 예. 그걸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거는 탑이 아니고 부도라는 건데 부도는 스님의 무덤이거든요. 그 모양이 연꽃 봉오리 모양이 우리나라에 유일해요. 근데 그게 한번 다시 가서 좀 보고 싶은 그 예. 저기가 돼서 어떤 스님의 무덤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지금 까먹었어요. 이제 다음에 본 또 지가 오래돼서. 이야기를 듣는 걸로 예, 하고 예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진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며 꽃잎이 피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 가로수에 나무 잎은 무성해도 우리들의 마음엔 낙엽은 치고 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며 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생각뿐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사랑이 가는 소리 남겨준 한마디가 또다시 생각나 그리움에 젖어도 낙엽은 치고 사랑을 할 때면 그 누구라도 쓸쓸한 거리에서
만나고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ied to play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roblem child, 'cause I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끝없이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We dreaming hard, we came so far, now I believe.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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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Up, up, up with our voices, no one to get you so often. Gonna be golden. Oh,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Oh,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Waited so long to break these walls down, to wake up and feel like me. Put these patterns all in the past now, and finally live like the girl they all see. No more hiding, now be shining like I'm born to be. 'Cause we are hunters, voices strong, and I know I believe.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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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Oh, up, up, up with our voices, no one to get you so often. Gonna be golden. Oh,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Oh,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You know we're gonna be golden. We're gonna be glowing like every night 눈물이. You know that it's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모르겠어. 나는 호떡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밥이 뜨거우니까.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나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그냥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보자. 월세 안 밀리고 낼 수 있게 주십사. 참지 않고 밥 먹게 주십사. 제발 뭐라도 만들어서 돈 좀 벌게 주십사. 연금 복권 당첨되어 안정되게 좀 해주십사. 월에 300만 벌게 해주십사. 4대 보험 가입 좀 하게 해주십사. 빛나이다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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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모르겠어. 이건 무슨 장단이야? 모르겠어. 이건 한이야 흥이야? 모르겠어. 이건 무슨 음계야? 모르겠어. 이건 무슨 선법이야? 모르겠어. 이건 무슨 조성이야? 모르겠어.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모르겠어.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모르겠어.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모르겠어.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